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인물과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네.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일단 김종태 의원의 부인이 기소가 된 것이죠. 그 네. 혐의는 지난 추석과 설에 당원들에게 한 1,500만 원 정도의 금품을 공여를 했다. 이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것이고요. 검찰은 3년을 구형을 했는데 오늘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일부는 무죄가 되고 일부는 유죄가 됐는데요. 결국 당원들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우자 또는 회계 책임자, 선거사무장, 그다음에 직계 존비석이 벌금 300만 원 이상 처하게 되면 후보자가 당선 무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선고 결과만 놓고 보면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면 김종태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이죠. 네. 김종태 의원 당시 그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예. 있는데요. 그 친박 실세였죠. 김재현 의원을 경선에서 눌러서 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경선에 사실 이변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네. 기세를 몰아서 본선에서도 전국 최다 득표를 기록을 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친박 실세 김재원을 어떻게 이겼느냐 뭐 이것이 정가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내막을 좀 들여다보시면 소지역주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예. 지역이 상주, 군위, 의성, 총송 이 4개 지역이 합쳐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상주 인구와 나머지 3개 지역의 인구가 같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의원은 의성 출신입니다. 전 의원은요. 네. 김종태 의원은 가장 인구가 많은 상주 출신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상주에서 김종태 의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표를 받았고 김재원 의원은 의성에서 표를 받은 것이죠. 나머지 청송과 군위에서 표가 갈라졌기 때문에 경선에서 김종태 의원이 승리를 한 겁니다. 이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거 구도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죠. 네, 뭐 이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이해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좀 불명예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형이 최종 확정된 건 우선 아니잖아요. 네. 부인은 뭐 항소할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항소를 한다고 하는데 예. 1심 검찰 구속 기소한 사항 중에서 일부가 무죄가 나고 일부가 유죄가 됐습니다. 일부 유죄된 그 부분이 무죄로 바뀌지 않은 이상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벌금형 아래로 내려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선 무효형의 벌금 300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법원이 벌금 한 500만 원 정도를 선고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번에 사실은 집행유예로 석방을 하긴 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나머지가 전부 다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것이 벌금형으로 떨어지기는 현실상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실상 쉽지 않다는 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좀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어쨌든 배우자도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도 굉장히 이 사건을 좀 중하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글쎄요, 재판은 뭐 끝까지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로서는 전망은 그리 밝지는 못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영장이 기각됐던 국민의당 박선수 또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일단 검찰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예전에 영장을 한번 기각이 됐는데 네. 보름 만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사실 이런 약간 정치적인 사건들에 있어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건 사실 좀 부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영장 기각된 것을 재청구하게 되면 벌써 처음에 나오는 소리가 이거 법원과 검찰이 기싸움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올 텐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현역 의원 2명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당과의 어떤 충돌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검찰로서는 재청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보름 만에 이런 강수를 꺼낸 데에는 검찰 입장에서 나름대로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검찰이 보는 혐의, 즉 특히 박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혐의가 같습니다. 네. 그 4가지 혐의에 대해서 공범으로 보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혐의의 최종 기획자가 박선수 의원이라고 보는데 현역 의원이 아닌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구속이 됐는데 현역 의원이 박선수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됐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본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그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수사 협조를 잘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구속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현재까지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그 검찰에 따르면 뭐 기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뭐 추가 증거가 나왔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기각된 영장을 다시 재청구할 때 검찰이 뭔가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동일한 상태에서 법원에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네. 얘기는 그야말로 법원과 한번 해보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법원에 당연히 기각을 하겠죠.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재청구했다는 얘기는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여부는 변론을 하더라도 나름의 어떤 추가 증거가 확보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건은 박선수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하기 전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나는 모든 사실을 박선수 의원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얘기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박선수 의원에게 얼마만큼 보고를 하고 박선수 의원이 거기서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이런 것들을 검찰이 통신 자료를 조회해서 어느 정도 증거를 찾아냈다고 하는데 네. 그 증거가 실질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내일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밝혀질 겁니다. 네. 법원의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구속 여부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일단 내일 오후 1시에 김수민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있고요. 네. 2시에 박선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네. 기록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영장 발부 여부는 빠르면 29일 자정경, 네. 좀 늦으면 30일 새벽 정도에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네, 이제 곧 거의 뭐 나온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임시국회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수사가 정말 급물살을 탈 것 같네요. 검찰이 어떻게 보면 임시국회 여는 기간을 피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번 첫 번째 영장 청구 때도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전격적으로 청구를 했고 지금은 또 사실은 임시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임시회가 열린 상태라고 하면 또다시 체포동의안 문제가 생길 테니까 네. 검찰로서는 그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다시 재청구를 한 건데 네. 만약에 박선수 의원이나 김수미 의원이 구속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당에 미치는 여파는 일파만파일 겁니다. 그렇죠. 뭐 김수민 의원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박선수 의원은 누구나 다 아는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사무총장이고 총선에 있어서 모든 회계 책임이라든지 공천 실무를 책임졌던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 실무 책임자가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돈 문제로 구속이 된다고 하게 되면 새정치를 표방한 국민의당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게 뭐 두 개인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로 영향이 미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이 강경하게 아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한 이야기, 일성이 뭐였냐면 우리 당의 운명을 검찰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 이겁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과 악연이 있습니다. 구속됐다가 석방이 되고 최근까지도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도 박지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강한 불만을 토로해 놨고요. 네. 이것은 뭐 정치 탄압이라는 어떤 비슷한 직접적인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국민의당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얘기한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조동원 홍보본부장에 대한 수사와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지금 뭐 나름대로 많은 뭐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아마 이틀간이 국민의당에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거의 뭐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박준영 의원까지 영장이 재청구됐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그래서 박준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전망하기가 어떤 의미에서 뭐 김수민 의원이나 그다음에 네. 박선수 의원과는 조금 더 전망이 쉽지는 않은데 박준영 의원 같은 경우에 혐의만 보면 사실 더 중합니다. 네. 왜냐하면 공천 헌금 3억 5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돈을 줬다고 하는 신민당 전 사무총장은 이미 구속이 됐고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주선 의원에게도 이거 혐의가 인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네. 1심에서 영장 기각됐다는 거죠. 돈을 준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영장 기각됐다는 얘기는 검찰이 박준영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72일 만에 재청구를 했다는 얘기는 검찰이 뭔가 다시 한번 수사를 해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나름의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또 들려나온 얘기에 의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불법 정치 자금, 즉 불법 지출, 선거에서 선거 자금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까지 네. 추가로 확보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추가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냐에 따라서 박준영 의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네, 이 세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의 결정은 좀 향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인물과 논란에 대해서 김태현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